빗속에서 발견한 처절한 진실. 그날의 충격은 나의 심장을 멈춰 세웠다. 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나는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텅 빈 도심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45층 펜트하우스는 고요했다. 창백한 도시의 불빛은 나의 그림자를 더욱 길고 외롭게 만들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성공수조원의 재산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 하지만 내 안에는 깊은 심연이 있었다. 15년 전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딸을.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나는 그들을 찾아 헤맸고 찾지 못했다. 대신 일에 미쳐 돈을 벌었다. 텅 빈 가슴을 채우기 위해 미친 듯이 달렸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돌아왔다. 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들을 찾아 나섰다. 한국에 돌아온 지 3달 나는 모든 연결고리를 동원했다. 사설 탐정들은 몇 번이고 내게 실망스러운 보고서를 내밀었다. 찾을 수 없습니다, 회장님. 15년 전의 기록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나의 절망을 더 깊게 만들었다. 그렇게 나는 혼자 밤거리를 헤매기 시작했다. 혹시라도 그들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헛된 기대를 품고, 그리고 그날 밤 빗속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 그날은 늦은 밤이었다. 빗방울이 거세게 유리창을 때리고 있었다. 나는 차를 몰고 낯선 동네의 골목길을 지나고 있었다. 오래된 상가들이 줄지어 있었고 간판 불빛은 희미했다. 그때였다. 좁은 골목 어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리자 빗소리를 뚫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이거지 같은 계집애야 내까지 깨. 감히 우리 집안에 먹칠을 해 나가 죽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 목소리가 너무나도 악랄하고 잔인해서. 나는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다. 희미한 가로등 아래 비에 흠뻑 젖은 3사람이 보였다. 중년의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한 여인과 그 옆에 서 있는 어린 소녀. 소녀는 어머니의 치마폭을 꼭 붙들고 있었다. 여인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비에 젖은 채로 땅을 향하고 있었다. 소녀의 작은 손은 떨리고 있었고 그들은 마치 버려진 강아지처럼 비를 맞고 있었다. 내 어이 때문에 우리 가게 손님 다 끊겼잖아. 네가 꼬셔서 돈 뜯어내려고 했지. 이 꽃뱀 같은 년아. 중년의 남자가 거친 발길질을 했다. 여인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 고통을 견디고 있었다. 그 모습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무작정 그들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그 순간 비에 젖은 여인의 얼굴이 고개를 들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 헝클어진 머리카락 빗물과 눈물로 얼룩진 뺨. 그러나 그 얼굴은 내가 15년 동안 꿈에서조차 잊지 못했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내 아내 한서연. 그리고 그녀의 옆에서 떨고 있는 어린 소녀는 내 딸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아니, 멈췄을 것이다. 모든 것이 정지한 듯 했다. 빗소리도 그들의 욕설도 나의 숨소리도. 그들은 내가 살아있는 것을 몰랐다. 15년 전 나는 사업 실패로 인한 거액의 빚과 함께 죽었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들은 나를 이용하고 버렸다. 나의 아내를, 나의 딸을. 그들이 나의 가족을 학대하고 있었다.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나의 전부를. 누구세요? 중년의 여자가 나를 발견하고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열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서연의 이름을 불렀다. 서연아. 나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만큼 작았다. 하지만 그녀는 내 목소리를 들었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동공이 흔들렸다.
그 눈동자에 15년 만에 내가 비쳤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준.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가늘고 힘겨웠다. 그제서야 나는 깨달았다. 나는 15년 동안 잊지 못했던 내 전부를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다시 만났다는 것을. 그리고 나의 모든 분노는 이 순간 폭발했다. 내 안의 모든 고통과 좌절이 그들을 향한 격렬한 분노로 변했다. 나는 그들을 향해 다가갔다. 내 주머니에는 미국에서 발행한 거대한 기업의 명함이 있었다. 나는 이제 그들의 돈에 목매지 않는 그들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나의 가족을 구원하리라 결심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이 순간이었다. 나는 그들을 향해 차갑고 냉혹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분들 제 가족입니다.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내 삶은 성공의 연속이었지만 언제나 텅 비어 있었다. 나는 그 공허함을 돈으로 채우려 했다. 빌딩을 사고 기업을 인수하고 사람들을 고용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내 안의 구멍은 메워지지 않았다. 15년 전의 그날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니, 정확히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착각했다. 나와 서연의 만남은 드라마틱하지 않았다. 대학생 시절 나는 가난한 공대생이었고 서연은 교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수수한 미대생이었다. 그녀는 항상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나는 그 미소에 반했다. 우리는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미래를 약속했다. 그녀는 화가가 되고 싶어 했고 나는 작은 회사를 차려 세상을 바꾸는 기술을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나의 집안은 달랐다. 아버지는 대대로 내려온 건설 회사를 물려받았고 나는 그 회사의 후계자였다. 서연을 만난 지 1년 후 나는 서연을 아버지께 소개했다. 아버지는 서연을 보자마자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그 아이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건 불가능하다. 당장 헤어져라. 서연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나는 아버지에게 격렬하게 반항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다. 결국 나는 서연을 택했다.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서연과 함께 떠났다. 우리는 작고 허름한 월세방에서 신혼을 시작했다. 나는 작은 IT 회사를 차렸고 서연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보탰다. 힘들었지만 우리는 행복했다. 서로의 눈을 보며 웃고 미래를 꿈꿨다. 그리고 딸이 태어났다. 우리는 딸의 이름을 아름이라고 지었다. 아름이는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이었다. 밤늦게까지 일하다 돌아오면 아름이는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잊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다. 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예상치 못한 오류를 일으켰다.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무산됐고 회사는 파산 직전에 놓였다. 설상가상으로 서연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그녀는 의식을 잃고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는 기분이었다. 회사도 사랑하는 아내도. 나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그때 아버지의 비서가 찾아왔다. 그는 내게 서류 한 장을 건넸다. 이혼 합의서, 그리고 덧붙였다. 회장님께서 회사를 다시 일으킬 기회를 주신다고 합니다. 대신 이 아이와 헤어지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회장님의 도움 없이는 아내의 병원비도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나는 끔찍한 갈등에 휩싸였다. 사랑하는 아내가 병상에 누워 있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때 아버지가 직접 찾아오셨다. 내가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서연과 헤어지고 다시 내 아들로 돌아와라. 그러면 회사를 살려주고 서연의 병원비도 내가 다 대주겠다. 나는 며칠을 고민했다. 결국 나는 서연을 위해
그리고 아르미를 위해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는 서연에게 잠시 떨어져 있자는 말만 남기고 병원을 떠났다. 내가 없는 동안 아버지가 그녀를 돌봐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나만의 오만하고 멍청한 생각이었다. 내가 회사를 다시 일으키고 있을 때 아버지의 비서가 다시 찾아와 말했다. 서연 씨는 이미 퇴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모든 치료비를 지불하시고 조용히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아버지께 물었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서연을 찾아 헤맸지만 그녀는 이미 떠난 뒤였다.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이사간 주소도 알 수 없었다. 나는 서연이 내가 아버지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를 떠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나를 버렸다고. 그렇게 나는 그녀를 원망하며 그녀를 잊기 위해 일에만 매달렸다. 단 한 번도 그녀의 집안에 대해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게 나의 가장 큰 실수였다. 나는 15년 동안 그들을 찾아 헤맸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내 곁을 떠났다고,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들을 원망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그리워했다. 그리고 오늘 나는 그들의 비참한 삶을 목격했다.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내가 그들을 버린 것이었다. 내가 한순간의 나약함으로 그들을 위험에 노출시켰던 것이다. 나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서연을 향해 다가갔다. 내 주머니에는 거대한 미국 기업의 명함이 있었다. 나는 이제 아버지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나의 가족을 구원하리라 결심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이 순간이었다. 나는 그들을 향해 차갑고 냉혹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분들 제 가족입니다.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15년 동안 억눌려왔던 그리움이 섞여 있었다.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은 믿기지 않았다. 15년 동안 찾았던 아내와 딸이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내 눈앞에 있었다는 사실. 나는 분노로 떨리는 손을 억누르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내가 던진 한마디에 멍하니 서 있었다. 이분들 제 가족입니다. 그 말은 단순히 그들을 위협하는 말이 아니었다. 내 잃어버린 삶의 조각을 되찾겠다는 선언이었다. 중년의 남자와 여자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값비싼 수트 고급 시계, 그리고 내 눈빛에 서린 냉기. 그들은 내가 그저 단순한 행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오만함은 쉽게 꺾이지 않았다. 특히 중년의 여자는 코웃음을 쳤다. 가족이라고 이 계집애가 또 돈 많은 남자를 꼬셨나 보네. 당신 이 여자한테 속고 있는 거야. 이 여자가 우리 조카인데 사고만 치고 다니는 천덕꾸러기라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뻔뻔함이 너무나도 역겨웠다. 그 순간 나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빗물에 차갑게 젖은 손이었다. 서연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15년 만에 다시 잡은 손.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그리웠던 온기. 나는 그 손을 놓지 않았다. 그들의 악랄한 말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 듯했다. 당신도 이 여자의 사기꾼 패거리에 한통 속이군 경찰에 신고할 거야. 중년의 남자가 격분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나는 조용히 내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미국에서 설립한 회사의 명함이었다. JT 파이낸스 그룹 회장 김태준. 그들은 명함을 보고도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는 눈치였다. 나는 그 명함을 그들의 눈앞에 흔들었다. 신고하세요. 하지만 그 전에 제가 누구인지 잘 보세요. 그제서야 그들은 명함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JT 파이낸스 그룹. 그 이름은 그들에게 낯설지 않았다. 최근 한국에 진출해 거대 자본으로 여러 기업들을 인수합병하며 화제가 되고 있는 바로 그 기업이었기 때문이다. 남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설마
김태준 회장. 그의 목소리는 경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15년 전에 내가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 있는 나약한 아들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 나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나는 15년 전 아버지의 손에 의해 죽은 줄 알았겠죠. 하지만 나는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와 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내 가족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군요. 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끓어오르는 용암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다. 나는 서연과 아르미를 데리고 그곳을 떠났다. 나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빗속에서 떨리고 있었다. 딸, 아르미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그들의 떨림을 느끼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내 딸은 내가 떠난 후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까. 차에 올라탔다. 서연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르미는 내 품에 안겨 있었다. 나는 아르미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괜찮아. 아빠가 왔어. 아르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품에 파고들었다. 나는 아르미의 작은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 떨림은 내가 15년 동안 잊고 지냈던 나의 죄책감이었다. 나는 호텔로 향했다. 호텔 스위트룸에 도착하자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주변을 둘러보았다. 태준,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서연아, 내가 너무 늦게 왔어. 미안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울었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15년 동안 하지 못했던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나는 그녀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내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 울음소리는 나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다. 밤늦게까지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아르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아직도 불안해 보였지만 이제는 안전한 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나는 서연의 옆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15년의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 흔적을 남겼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녀의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고 입술은 창백했다. 그녀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을지 나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밤새도록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호텔의 부드러운 침대에서 눈을 떴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고 따뜻한 곳에서 맞이하는 아침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밤새 불안에 떨던 모습은 사라져 있었다. 나는 조용히 침대 옆에 앉아 그녀가 잠에서 깨기를 기다렸다. 아르미는 아직도 내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다. 나는 아르미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녀가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실감했다. 15년 전 나는 그녀가 아장아장 걷던 모습을 기억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제법 의젓한 소녀가 되어 있었다. 서연이 눈을 뜨자마자 내 눈을 마주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경계심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준, 정말 당신 맞아.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니지. 그녀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꿈이 아니야, 서연아. 나 여기 있어. 서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내가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감격은 잠시뿐이었다. 그녀는 이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왜 돌아왔어? 15년 동안 어디 있었어? 난 당신이 죽은 줄 알았어. 당신이
날 버렸다고 생각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서러움이 가득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막지 않았다. 그녀가 15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을지 나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내게 모든 것을 쏟아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의사들은 내게 평생 걷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어. 그때 당신이 날 떠났어.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떠난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난 당신을 원망했어. 하지만 당신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난 모든 것을 잊고 당신을 미워했어. 당신이 날 버렸다고, 당신이 아르미를 버렸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가 날 찾아왔어. 당신이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이라며 아르미를 낳아준 대가로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 내가 당신의 집안에 걸림돌이 된다면서. 난 아르미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어. 하지만 나겐 아무것도 없었어. 갈 곳도 기댈 곳도. 서연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끊겼다. 그녀는 내게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을 쏟아내고 있었다. 아버지의 협박과 모욕 친정 가족들의 외면과 학대. 그녀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 나는 그녀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나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숨기려 했고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 내가 그녀를 위해 떠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녀를 더 큰 고통 속으로 밀어 넣은 것이었다. 미안해, 서연아. 내가 너무 멍청했어. 나는 당신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면 당신이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건 나만의 오만이었어. 내가 당신을 버린 거야.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내 눈물이 그녀의 손등을 적셨다. 서연은 나의 눈물을 보고 놀란 듯 했다. 나는 그녀 앞에서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다. 당신 정말 살아있었구나.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떨렸다. 그럼 15년 동안 날 찾으러 온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당신을 원망하면서 동시에 그리워했어. 당신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당신을 찾고 싶었어. 그래서 나는 돌아왔어. 당신과 아르미를 찾기 위해. 나의 진심이 그녀에게 닿았을까? 그녀의 눈빛에서 의심이 사라지고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밤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어떻게 기업을 만들고 성공했는지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녀는 내게 15년 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을 이야기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15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불신을 해소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고통을 함께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그녀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멀리 있었다. 서연은 여전히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다. 그녀는 쉽게 웃지 않았고 자주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의 마음을 열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그녀와 아르미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나의 선물을 거절했다. 나는 당신의 돈이 필요 없어, 태준. 난 당신의 진심이 필요해. 그녀의 말에 나는 깨달았다. 내가 돈으로 그녀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그녀에게 진심을 보여줘야 했다. 15년 동안 잃어버렸던 나의 진심을. 서연은 내가 해주는 모든 것을 거절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도, 명품 옷도, 심지어 새로 산 장난감도. 그녀는 오직 내게 진심을 원했다. 나는 그녀의 진심을 얻기 위해 15년 전의 나로 돌아가기로 했다. 나는 그녀와 함께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함께 버스를 타고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다.
우리는 마치 15년 전으로 돌아간 듯 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서연의 친정 가족들이 호텔로 찾아왔다. 그들의 얼굴은 탐욕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들은 내가 서연과 아름이를 데려간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거액의 재산을 가졌다는 것을 알았고 그 재산을 이용해 자신들의 삶을 바꾸려 했다. 서연아, 네가 어떻게 우리를 배신할 수 있어? 우리가 널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서연의 엄마라는 사람은 서연에게 소리쳤다. 우리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런데 너는 어떻게 된 애가 네 친정 가족을 버리고 이 사람에게 가버릴 수 있어? 나는 그들의 뻔뻔함에 치를 떨었다. 서연은 그들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나는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연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서연은 나의 말에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보며 말했다.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하지만 그들의 뻔뻔함은 끝이 없었다. 그들은 내게 다가와 말했다. 김 회장님, 저희가 서연의 가족입니다. 서연이가 어려서부터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병원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서연이를 위해 희생한 것이 많습니다. 회장님께서 저희에게 보상해 주셔야 합니다. 그들은 서연을 팔아 돈을 벌려 했다. 그들의 눈에는 서연이 아닌 오직 돈만이 보였다. 나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그들에게 내 명함을 던졌다. 이 명함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들이 내 가족에게 한 짓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당신들의 탐욕이 당신들을 파멸로 이끌 겁니다. 나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혹했다. 그들은 나의 경고에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돌아갔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서연은 그들이 우리에게 또다시 해를 끼칠까봐 두려워했다. 나는 서연을 안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서연아, 이제 우리 함께 싸우자. 당신의 고통은 이제 내가 함께 짊어질게. 나는 당신과 아름이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거야. 서연은 나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나의 진심을 믿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서연의 친정 가족들은 언론에 우리를 비방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유명 회장 불륜으로 숨겨둔 아내와 딸을 둔갑시켜 가족으로 위장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그들은 내가 서연과 아름이를 불륜으로 낳은 자식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우리의 과거를 왜곡하고 우리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다. 기사가 터지자 우리 주변은 난리가 났다. 언론들은 우리에게 몰려들었고 나는 회사에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야 했다. 나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다. 나는 내 과거의 모든 것을 이사회에 털어놓았다. 내가 어떻게 서연과 결혼했고 어떻게 헤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만났는지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내놓았다. 그리고 이사회에 말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걸고 나의 가족을 지킬 겁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나의 아내와 딸을 찾았습니다. 그들을 지키지 못한다면 나는 회장 자리도 미련 없이 버릴 겁니다. 나의 말에 이사들은 놀란 듯했다. 그들은 내가 이토록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들은 나의 진심을 보았고 나를 지지해 주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함께 언론의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서연의 친정 가족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는 그들의 악행을 세상에 알리고 우리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싸웠다. 우리는 언론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나는 서연의 친정 가족들의 만행을 낱낱이 밝히고 우리의 과거를 세상에 공개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우리를 의심했지만 나의 진심과 서연의 용기를 보고 우리를 응원하기 시작했다. 서연의 친정 가족들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되었고 우리는 그들에게서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서연의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를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불안해했고 쉽게 웃지 못했다. 나는 그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서연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당신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줄게. 나는 그녀를 데리고 우리들의 추억이 있는 곳을 찾아갔다. 처음 만났던 대학교 식당 함께 손을 잡고 걸었던 공원, 그리고 우리의 첫 보금자리였던 작고 허름한 월세방. 그곳은 이미 사라졌지만 그곳에 있었던 우리의 추억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살아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서연아, 나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과 다시 시작하고 싶어.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 서연은 나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내가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태준아, 나는 당신의 돈이 필요 없어. 당신의 진심이 필요해. 나는 당신의 사랑만 있으면 돼. 그녀의 말에 나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가늘고 약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강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는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서연과 함께 작은 카페를 열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했던 커피와 빵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주었다. 사람들은 우리의 카페를 좋아했다. 그곳은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한 공간이 아니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행복을 나누는 공간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서연과 함께 카페를 열었다. 서연은 직접 빵을 굽고 나는 커피를 내렸다. 아름이는 카페에서 숙제를 하고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우리는 작은 행복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을 채워나갔다. 나는 매일 아침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연아, 사랑해.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 서연은 나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내가 15년 동안 잃어버렸던 나의 모든 것이었다. 우리는 이제 평범한 부부였다. 나는 더 이상 거대한 기업의 회장이 아니었다. 나는 서연의 남편이었고 아름이의 아빠였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그녀의 따뜻한 손을 잡고 말했다. 서연아,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어. 당신과 아름이만 있으면 돼. 서연은 나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나의 진심을 믿었고 나는 그녀의 사랑을 느꼈다.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다. 한동안 잠잠했던 서연의 친정 가족들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히려 했다. 그들은 우리가 함께 운영하는 카페를 찾아와 난동을 부렸다. 그들은 카페 손님들 앞에서 서연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그녀와 불륜을 저질렀는지 거짓말을 퍼뜨렸다. 저 여자 우리 집안 망하게 한 년이야. 돈 때문에 온갖 거짓말을 꾸며내서 저 남자한테 들러붙었어. 서연의 엄마라는 사람은 소리를 질렀다. 저 남자가 재벌 회장이라고 다 거짓말이야. 우리 딸이 사기쳐서 돈 뜯어내려고 하는 거라고.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의 거짓말에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서연아, 괜찮아. 내가 다 해결할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나는 그들을 향해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들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당신들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공개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겁니다. 나의 말에 그들은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나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리를 더욱 괴롭혔다. 우리의 카페는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다. 사람들은 우리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손님들은 줄어들었다. 나는 서연을 위해 카페를 닫아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태준. 나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뒤에 숨지 않을 거야. 나는 당당하게 나의 삶을 살 거야. 서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함께 그들과 맞서기로 했다. 나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들의 모든 악행을 증거로 수집했다. 그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 했던 모든 증거들을.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는 그들의 거짓말을 세상에 알리고 우리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싸웠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가 운영하는 카페에 불을 지르려 했고 아르미를 납치하려 했다. 나는 그들의 만행에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을 향해 말했다. 당신들이 내 가족에게 손을 댄다면 나는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당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겁니다. 나의 경고는 그들에게 통하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다. 그들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았다. 나는 그들의 탐욕과 악행에 맞서 싸워야 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나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서연의 친정 가족들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 했던 모든 시도를 나는 경찰에 신고했고 그들의 만행을 세상에 알렸다. 나는 그들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우리의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증거를 수집했다. 그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 했던 모든 증거들을.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가 운영하는 카페에 불을 지르려 했고 아르미를 납치하려 했다. 나는 그들의 만행에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을 향해 말했다. 당신들이 내 가족에게 손을 댄다면 나는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당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겁니다. 나의 경고는 그들에게 통하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다. 그들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았다. 나는 그들의 탐욕과 악행에 맞서 싸워야 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나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 우리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들의 모든 악행을 증거로 수집했다. 그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 했던 모든 증거들을.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는 그들의 거짓말을 세상에 알리고 우리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싸웠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나는 증인으로 나서서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했다. 내가 어떻게 서연과 결혼했고 어떻게 헤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만났는지.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내놓았다. 그리고 이 사회에 말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걸고 나의 가족을 지킬 겁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나의 아내와 딸을 찾았습니다. 그들을 지키지 못한다면 나는 회장 자리도 미련 없이 버릴 겁니다. 나의 진심에 사람들은 감동했다. 그들은 내가 이토록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들은 나의 진심을 보았고 나를 지지해 주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함께 언론의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서연의 친정 가족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는 그들의 악행을 세상에 알리고 우리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싸웠다. 마침내 재판 결과가 나왔다. 우리는 승리했다. 법원은 서연의 친정 가족들에게 우리를 비방하고 괴롭힌 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의 탐욕과 악행은 결국 그들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재판이 끝난 후 서연은 나를 꼭 안아주었다. 그녀는 울고 있었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태준아,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났어. 그녀의 말에 나는 그녀를 더 세게 안았다. 나는 그녀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재판은 승리로 마무리되었고 서연의 친정 가족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들의 탐욕은 결국 그들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서연의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를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불안해했고 쉽게 웃지 못했다. 나는 그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서연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당신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줄게. 나는 그녀를 데리고 우리들의 추억이 있는 곳을 찾아갔다. 처음 만났던 대학교 식당 함께 손을 잡고 걸었던 공원, 그리고 우리의 첫 보금자리였던 작고 허름한 월세방. 그곳은 이미 사라졌지만 그곳에 있었던 우리의 추억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살아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서연아, 나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과 다시 시작하고 싶어.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 서연은 나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내가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태준아, 나는 당신의 돈이 필요 없어. 당신의 진심이 필요해. 나는 당신의 사랑만 있으면 돼. 그녀의 말에 나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가늘고 약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강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는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서연과 함께 작은 카페를 열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했던 커피와 빵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주었다. 사람들은 우리의 카페를 좋아했다. 그곳은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한 공간이 아니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행복을 나누는 공간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서연과 함께 카페를 열었다. 서연은 직접 빵을 굽고 나는 커피를 내렸다. 아름이는 카페에서 숙제를 하고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우리는 작은 행복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을 채워나갔다. 나는 매일 아침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연아, 사랑해.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 서연은 나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내가 15년 동안 잃어버렸던 나의 모든 것이었다. 우리는 이제 평범한 부부였다. 나는 더 이상 거대한 기업의 회장이 아니었다. 나는 서연의 남편이었고 아름이의 아빠였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그녀의 따뜻한 손을 잡고 말했다. 서연아,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어. 당신과 아름이만 있으면 돼. 서연은 나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나의 진심을 믿었고 나는 그녀의 사랑을 느꼈다. 우리는 함께 작은 정원을 가꾸었다. 서연은 아침마다 물을 주고 나는 잡초를 뽑았다. 아름이는 정원 한 구석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 상추와 토마토를 심었다. 우리는 함께 땀을 흘리며 우리의 삶을 채워나갔다. 나는 더 이상 거대한 기업의 회장이 아니었다. 나는 서연의 남편이었고 아름이의 아빠였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함께 텃밭에서 딴 상추와 토마토로 저녁 식사를 했다. 서연이 정성스럽게 만든 된장찌개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였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우리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젊고 싱싱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함께 차를 마셨다. 나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연아, 나는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 당신과 함께라면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서연은 나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내가 15년 동안 잃어버렸던 나의 모든 것이었다. 우리는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였다. 우리는 별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했다. 우리는 더 이상 거창한 꿈을 꾸지 않았다. 그저 평범하고 소박한 삶을 살고 싶었다.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웃고 함께 늙어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원했던 전부였다. 나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의 품은 따뜻하고 편안했다. 나는 그녀의 품에 안겨 말했다. 서연아,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어. 당신과 아름이만 있으면 돼. 서연은 나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나의 진심을 믿었고 나는 그녀의 사랑을 느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텅 빈 삶을 살지 않는다. 나는 이제 서연과 아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우리의 삶은 앞으로도 평탄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갈 것이다. 우리의 삶은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었다.